정좌와 후뇌의 반응. 정좌 과정 중에 기기가 후뇌 부위에 이른 것은 일대 진전으로서 기뻐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단계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극도의 조심과 이지력이 필요하며 정좌 수련을 도울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제대로 숙지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의학상의 기맥, 침구, 약물 등에 대한 지식과 기타 정좌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방법이나 지식 등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단계를 기뻐할 만한 일이라 한 것은 이 관문을 통과하면 중추신경과 대뇌신경 부위의 기맥이 통하여 점점 더 좋은 경계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또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한 것은 특히 체력이 약하거나 뇌신경에 평소에 몰랐던 병이 잠복해 있거나 혹은 선천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심리적으로 정상이 아닌 경우를 두고 한 말이다. 이런 사람이 이 단계에 이르면 허다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심지어 중년이 넘은 사람의 경우는 유사 고혈압 증세가 나타나서 극심한 고통을 겪기도 한다. 물론 실제로 고혈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감각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만약 이 단계에 이르러 제멋대로 판단하거나 더욱이 의식을 상단전, 즉 뇌부에 집중하면 얼굴이 불구스레해지면서 고혈압의 징후가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일반인들은 마치 수도의 성과가 나타난 것처럼 여기는데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은 생각이다. 절대로 이러한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기기가 후뇌 부위에 이르면 몸속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리거나 기가 막히거나 기가 울리는 등의 감각을 느낀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기기가 후뇌에 이르러 뇌신경 부위에 기맥이 통할 듯 말 듯 할 때 기기가 격렬하게 뛰놀면서 발생하는 뇌파의 작용 때문이다. 이때 이성과 지혜가 투철하지 못한 경우라면 잠재의식 깊숙이 숨어있던 각종 환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종교에 깊이 심취한 사람이라면 이 소리가 신의 계시로 들리는 등 환각의 종류는 천차만별하고 기괴하기 그지없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모두 견문, 지각,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이들이 서로 천착하고 부회한 것일 뿐이다. 심지어 어떤 때는 사소한 일들을 그대로 예언하여 마치 대단한 영험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이것이 다른 힘의 작용, 신선이나 부처, 주제자나 선지자 등이라 여기기도 하며 때로는 신통력 중 천이통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한다. 사실상 이러한 것은 마음의 본체가 지닌 영험한 감응력 중에서도 아주 사소한 것으로 진정한 천이통의 경지가 아니다. 또 큰 일에 대해서는 결코 영험하지도 않다. 만일 이를 진정한 것이라 맹신한다면 반드시 마경에 빠지게 된다. 능히 이러한 환각에 현혹되지 않거나 늘 침을 삼킴으로써 기운을 아래로 내려가게 하여 두뇌의 감각을 느슨하게 하거나 마음을 내려놓아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게 한다면 이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여 기기가 전뇌로 들어갈 수 있다. 도가의 내공, 밀종의 채공, 요가의 조정, 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고
여기에다 의학의 뒷받침을 받는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다. 정좌 수련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정좌 과정 중 기기가 발생하여 변화할 때 왕왕 감각의 경계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주의를 빼앗기게 된다. 특히 기기가 뇌 부위에 진입했을 때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비록 잠시 동안이지만 아랫배가 긴장되거나 횡격막이 위로 수축되며 심지어 위장 입구가 열리지 않아 식욕이 떨어지거나 대변이 통하지 않아 변비가 생기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소염제나 변비약 등을 먹어도 도움이 된다. 동양의학이든 서양의학이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동양의학에서는 폐와 대장, 심장과 소장, 방광과는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때로 변비를 다스리기 위해 기공을 운용하여 폐기를 활성화시키면 약을 먹지 않고도 변비를 치료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심장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방광에 영향을 미쳐 소변에 이상이 생긴다. 예를 들면 심하게 놀라거나 공포를 느끼면 자기도 모르게 오줌이 흘러내리거나 혹은 소변이 자주 마렵다. 속담에 오줌을 싸도록 놀랐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심리적인 것이 생리적인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현저한 예라 할 수 있다. 정좌 수련을 하는 사람이 실험 정신에 입각해 정좌의 모든 과정을 경험한 진정한 의미의 전문가라 할 만한 사람의 지도가 없다면 반드시 많은 의학적 이치를 참조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정좌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뇌의 반응. 정좌 과정 중 기기가 전뇌에 도달하는 것은 당연히 후뇌를 통과하고 나서이다. 이때 반응은 후뇌의 경우보다 복잡하지 않다. 그러한 반응 중 가장 흔히 나타나는 현상은 이마 양쪽 태양혈이 팽창하는 듯한 느낌과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졸리는 것이다. 만약 체력이나 기기가 비교적 왕성한 사람이라면 양 미간과 비근이 팽창하는 듯한 느낌이나 혹은 이 부위의 가벼운 자극을 느낄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끊임없이 일어나던 잡념이 저절로 줄어들어 미약해진다. 비록 정신이 또렷하지는 않으며 가벼운 혼침을 수반하긴 하지만 이전에 느끼던 심리적, 생리적 압박은 완연히 없어진다. 좋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눈이 쉽게 충혈되며 각막에 염증이 생긴 듯 실핏줄이 드러나는 현상이 유일하다. 이 단계에서는 흔히 눈앞에 빛이 나타난다. 태양빛 같기도 하고 달빛 같기도 하며 혹 반딧불 같기도 한 것이 어떤 때는 번쩍거리며 움직이다가 어떤 때는 뚜렷한 형태로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기도 한다. 이 빛은 눈을 뜨든 감든 실제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뚜렷이 보인다. 심지어 이 빛 속에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미래의 일이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안신통의 경지라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불학이나 도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원타타니 빛이 반짝인다느니 하는 말을
마치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빛을 바로 자기 본성의 빛이 드러난 것으로 믿는다. 선종에서 광영, 문두라 하여 호되게 꾸짖는 것이나 도가에서 환경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초기 현상을 가리킨다. 사실 이들 현상은 기기가 뇌신경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심념의 힘과 뇌파의 진동이 반발하고 마찰하면서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지 결코 진실한 것이 아니다.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빛의 색깔은 사람에 따라 다른데 이것은 장부에 잠복해 있는 병의 뿌리에서 기인한 것이다. 예를 들면 신장이 쇠약하거나 병이 있을 때는 통상 흑점이나 흑광으로 나타나고 간장에 이상이 있을 때는 청색, 심장에 이상이 있을 때는 홍색, 폐에 이상이 있을 때는 백색, 비장과 위에 이상이 있을 때는 황색, 쓸개에 이상이 있을 때는 녹색으로 나타난다. 색과 관련된 다소 신비한 경험에 따르면 흑색은 불행, 청색은 슬픔, 홍색은 난폭함, 녹색은 마경으로서 황색과 백색이 가장 평안하고 상서롭다. 그러나 이것이 고정불변의 법칙은 아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며 마음은 물질로 전환될 수 있다. 마음은 물질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몸과 마음을 바로잡기만 하면 마경이 도리어 성의 경계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올바름과 그릇됨 사이에서 자기 생각과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점검하며 참회하는 것이 비로소 바른 도리라 할 수 있다. 만약 눈의 충혈이 가시지 않으면 적합한 치료나 약물을 활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전내 부위에 머물러 있던 기기가 적당한 조절과 안내를 받지 못함으로써 자연히 코끝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코 속 신경에 잠복해 있던 병새가 바깥으로 드러나 푸른 콧물이 뚝뚝 떨어지거나 코 속에 염증이 생긴다. 도가의 어떤 파에서는 이것을 정기가 빠져나가는 좋지 못한 현상이라 모아 반드시 코를 수축시켜 원기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보물을 잃지 않는다고도 한다. 이 현상이 과연 정기가 빠져나가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잠시 덮어두기로 하자. 그러나 이 단계에서 코를 수축시켜 콧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좋은 대처법이다. 그렇지만 과연 어떻게 코를 수축시키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가장 효과 있고 좋은 방법은 먼저 이 콧물을 정확히 조사해 보는 것이다. 이 콧물 속에 농액이나 기타 병균이 들어있지 않다면 흘러내릴 때 계속해서 입으로 삼키면 된다. 이렇게 며칠을 계속하다 보면 약을 먹지 않고도 치유되어 또 다른 뛰어난 경지로 접어들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는 몇 년 동안 푸른 콧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다른 병까지 생길 수도 있다. 과연 필자가 직접 본 바에 따르면 수많은 출가승려, 도사, 수도자 및 불가수행자들이 이 단계에 이르러 모두 이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그 원인을 모르고 있었다. 기껏해야 당나라 말의 고승인 나잔과 한산자의 차가운 콧물이 가슴에 들이운다를 끌어다 붙여 보곤 했으나 이것은 정말 그 코는 같으나 그 어리석음은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격이었다. 필자의 과거에 이 과정에서
3년 정도를 고생했으나 마침내 그 이치를 깨닫고 비로소 이 난관을 벗어날 수 있었다. 후에 다시 이것을 겪을 사람을 생각하니 탄식이 나온다. 만약 이 관문을 지난다면 체내에서 각종 향긋한 냄새를 맡을 것이다. 이것은 모두 내장에서 풍기는 정상적인 체향으로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신비한 냄새가 절대로 아니다. 간뇌의 반응. 만약 기기가 전뇌를 지나 비근을 향해 아래로 뻗칠 때 마음의 힘으로 이를 순조롭게 이끌어 아래로 흡수해 내릴 수 있다면 기기가 대뇌와 소뇌의 중간인 간뇌를 마치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회전하면서 위로는 정수리에까지 이른다. 이후 마음이 크게 안정되며 몸은 단정하게 곧아진다. 도가의 단법 또는 내공을 수련하는 사람들은 이로써 동맥이 완전히 통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니 절대로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지 기기가 동맥을 따라 움직임으로써 나타난 변화로 중추신경을 통한 후 좀 더 진전되어 간내에까지 자극이 미쳐 내분비 기능이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는 징후일 뿐이다. 이때 어떤 사람은 일시적으로 정수리가 찌르는 듯 아프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정수리가 팽창하는 듯 하거나 마치 어떤 물건이 머리를 내리누르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며 혹은 쇠로 만든 패로 정수리를 조이는 듯한 감각을 느끼기도 한다. 이들은 모두 뇌신경에 관련된 기맥들이 완전히 통하지 않았거나 혹은 감각적 느낌에 지나치게 이끌림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다. 만약 머리에 집중된 의식을 놓아버린다면 마치 두뇌를 버리듯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점차 정수리 중심으로부터 물과 같이 청량하고 이상할 정도로 쾌적한 기운이 생겨 심장과 비장을 적시면서 내려오는 감각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선정이나 지관을 수련하는 불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경안의 조짐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번뇌와 망상이 줄어들어 초보적인 정의 경계로 들어설 수 있다. 이때 만약 달콤하고도 청량한 진액이 내려온다면 이것은 뇌하수체에서 나온 내분비액이다. 이는 도가에서 말하는 제호관정, 감노세수미, 옥액경장 등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도가에서는 이것을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반로 환동의 장생의 약주로 여긴다. 다소 신비한 쪽에 기울어진 감이 없지 않으나 실제로 이것은 사람 몸속의 병을 없애고 수명을 늘리는 효과가 확실히 있다. 심지어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거뜬히 소화해내며 음식물의 영양분도 완전히 흡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별로 배가 고프지 않으며 혹은 호흡만으로도 배고픔을 견딜 수 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얼굴이 환히 빛나고 정신이 충만해지는데 이것은 단지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 외에 진정으로 기기가 뇌 부위를 통과하면 반드시 머리 내부에서 약하게 툭툭 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것은 기기가 뇌 부위를 막 통과하려는 순간 발생하는 뇌신경의 반응이다. 이 소리는 양손으로 귀를 콱 틀어 막았을 때 인체 내부에서 들리는 심장 및 혈액의 고동 소리와도 같은 것으로 그리 신기할 것도 없다.
이것은 뇌파가 진동할 때 나는 소리로서 현재 미국 등지에서 연구하고 있는 알파파라는 것도 바로 이런 종류의 소리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과도하게 주의력을 집중함으로써 혹은 상초의 병이 잠복해 있을 때에도 마치 두풍 증세와도 같이 머리에 경미한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대처법을 알지 못하거나 집중된 주의력을 이완시키지 못하면 지긋지긋한 고질병이 되기 쉽다. 마음을 맑고 고요히 가라앉히거나 정신을 한 군데로 집중시키는 마음의 법문을 알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앞에서 말한 경안의 경계로 접어든다. 만약 태어날 때부터 지극히 총명한 사람이라면 비록 정좌 수련을 거치지 않더라도 소년기나 청년기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이것을 의학적 입장에서 말한다면 일종의 신경과민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다른 요인들이 결부되어 자극을 더하지만 않는다면 결코 병적 증세라 할 수 없다. 정좌 과정 중 생리적으로 발생한 기기의 감각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허리, 미려, 어깨 뒤, 협척, 후내, 옥침, 정수리, 니환, 미간, 인당 등을 차례로 거치면서 반응을 나타내며 흔히들 이제는 동맥이 통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단지 초보적인 생리 반응에 불과하며 결코 동맥이 통한 것이 아니다. 동맥이 진정으로 통하면 여러 징후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수한 징후들은 신체 내부가 충실해져서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동맥이 통하면 수시로 인맥과 상호, 호응하는 작용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단지 생리적 감각으로만 동맥이 통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속단이다. 기기가 이상과 같은 반응을 차례로 거친 후 여전히 머리 부위에 머물고 있을 때 최대의 관건은 머리 부위에서 느껴지는 참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 또는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드는 혼수 상태이다. 심지어 눈신경, 고막, 잇몸, 코 속 등에도 영향을 미쳐 병으로 인한 증세와 유사한 고통이 따르기도 한다. 혹은 머리가 무겁고 다리의 중심이 잡히지 않거나 짜증이 나고 쉽게 화가 나며 정신이 과도히 흥분되거나 변비나 쉽게 잠이 오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설사 잠이 들더라도 뒤숭숭한 꿈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된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 정좌 수련을 하여 동맥을 통하는 것이 수련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보다 더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은 듯이 비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무엇하러 굳이 정좌를 해야 하느냐며 회의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처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앞에서 말한 것은 단지 경험담일 뿐이다. 즉 필자가 직접 체험했던 경험과 다른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모아 총괄적으로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이러한 현상이 생길 수 있음을 말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현상의 발생은 나이와 성별, 심리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누구든 반드시 거치는 현상은 아니다. 그리고 정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으로 인한 증세와 유사한 고통은 병이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며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기가 뇌 부위에 이르러 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기기는 차츰 하강하여 기관지, 흉부, 위장, 아랫배와 신장 부위를 거쳐 생식기 끝에까지 이른다. 이 경로를 도가나 황제내경의 의학 이론에서는 인맥이라 부른다.